성인부 25번 연영미. 옛 이야기 9절. 정지용. 집 떠나가 배운 노래를 집 찾아오는 밤 논뚝길에서 불렀노라. 나가서도 고달프고 돌아와서도 고달팠노라. 14살부터 나가서 고달팠노라. 나가서 얻어온 이야기를 달기울도록 아버지께 이르노니 기름불은 깜빡이며 듣고 어머니는 눈에 눈물을 고이신 대로 듣고 이치되던 어린 누이 안긴 대로 잠들며 듣고 윗방문설주에는 그 사람이 서서 듣고 큰 도간에 실린 슬픈 물같이 속살되는 이 시골 밤은 찾아온 동네 사람들처럼 돌아서서 듣고 그러나 이것이 모두 다 그 예전부터 어떤 시원찮은 사람들이 끊이지 못하고 그대로 간 이야기여니 이 집 문고리나 지붕이나 늙으신 아버지의 착하디 착한 수염이나 활처럼 휘어다 붙인 밤하늘이나 이것이 모두 다 그 예전부터 전하는 이야기 구절일러라. 성인부 26번 이경환. 끝에서 청춘 박노해. 시간 쏜살이다. 청춘 순간이다. 번쩍하는 사이에 내 젊음은 지나갔다.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모든 것이 두근대던 시절,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보고 있었고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있던 나이. 야수와 소년이, 해와 별이, 화라산과 칼데라가, 불꽃과 얼음이, 광인과 시인이, 칼과 꽃이 수시로 몸을 바꾸며 술렁이던 나이.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주어져버린 그때, 그 짧은 영혼의 순간에 내 운명의 지도가, 첫 마음이, 첫사랑과 상처가, 삶의 좌표가 내면에 빛의 글자로 새겨져 버린 나이. 이제와 생각하니 맨 가슴엔 불안과 고뇌가 많아서, 맨 주먹엔 슬픔과 분노가 많아서, 그래서 나 생생히 살아있던 나이. 다시 한번, 단 한 번만이라도 가닿고 싶어도 끝내 갈 수 없는 저 신화의 땅, 찬란한 초원. 왜? 신은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귀한 줄도 모르는 젊은 날에 저주받은 축복처럼 던져준 걸까? 가을 길을 걸으며 나는 생각하네. 신은 청춘을 인생의 처음에 두었으나 나는 인생의 끝에 청춘을 두고서 푸른 절정으로 불살라 갈 거라고. 그래, 나는 시퍼렇게 늙었다.
나는 번쩍 푸르러 가고 있다. 성인부 29번 이광섭. 소장수 신정섭 씨, 신경님. 영흥도에서 만난 소장수 신정섭 씨는 꼭 세 마디만 가지고 소를 모은다. 곱비 당겨 이랴 이랴로 끌고 딴 곳으로 가려는 소 어디어로 막고 힘들어 숨차하면 워로 세운다. 소장수 신정섭 씨는 뭐든지 다 안다. 소둔만 끔뻑해도 가려운데 어딘 줄 알고 귀만 쫑긋해도 아픈데 어딘 줄 안다. 소 몰고 가는 길 어디쯤 도랑이 있고 돌이 박힌 것도 훤히 알고 길에서 만나는 남의 소 나이며 성질까지도 단박안다. 그래서 소장수 신정섭 씨는 세 마디만 가지고 세상을 몰겠다는 사람들이 밉다. 백성의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 줄도 모르면서 이랴로 끌고 어디로만 다스리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밉다 못해 가엾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불이 있는 줄도 모르면서 워로만 막으려는 사람들이 가엾다 못해 불쌍하다. 세 마디만 가지고 세상을 몰려다가 물고문 불고문으로 사람을 잡고 몽둥이질 발길질로 나라를 잡고 스스로 짐승이 된 얼빠진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뭐든지 아는 소장수 신정섭 씨는 그 아들, 딸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한 100년쯤 소장수를 시키고 싶다. 여름, 겨울 없이 섬을 떠도는 한 1000년쯤 소장수를 시키고 싶다. 단 세 마디로 거꾸로 소한테 끌려다니는 순하디 순한 소가 되게 하고 싶다. 이랴 어디여 워 세 마디로 소를 몰면서 다음 참가자입니다. 성인부 30번 이다진. 눈물은 왜 짠가? 한민복.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 없나라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에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 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숟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줬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끔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국물을 그만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깍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성인부 37번 이성순. 달나라의 장난. 김수영. 팽이가 돈다.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로워. 물끄러움이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의 너무 큰 눈앞에서 아이가 팽이를 돌린다. 살림을 사는 아이들도 아름다웠듯이 노는 아이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손님으로 온 나는 이 집 주인과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또 한 번 팽이를 돌려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다.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일이며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며 모두 다 내던지고 점잖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속임없는 눈으로 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러면 팽이가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것이다.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 바쁘지도 않으니 마치 별세계같이 보인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팽이 밑바닥에 끈을 돌려 매이니 이상하고 손가락 사이에 끈을 한끗 잡고 방바닥에 내어 던지니 소리 없이 회색빛으로 도는 것이 오래 보지 못한 달나라의 장난 같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돌면서 나를 울린다. 제트기 벽화 밑에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 있는 이 밤에 나는 한사코 방심조차 하여서는 아니 될 터인데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 비행기 프로펠러보다는 팽이가 기억이 멀고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에 팽이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성인과 같이 내 앞에서 돈다.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성인부 41번 이정순 7월 백중 백석 마을에서는 새불김을 다 메고 들에서 게장 취념을 서너 번 하고 나면 백중 좋은 날이 슬그머니 오는데 백중날에는 새학시들이 생모시 치마, 천진패 치마에 물팩치기 껑추렁한 치마에 쇠조 패적삼, 항라적삼에 자지구름이 기드렁한 적삼에 한 끝나게 상나들이 옷을 있는 대로 다 내입고 머리는 다리를 서너 켤레씩 들여서 시뻘건 꼬들채 댕기를 삐뚤룩하니 해꽂고 네날배기 따배기 신을 맨발에 바꿔 신고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가는데 무석 더운 날에도 벌길에는 건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허리에 찬 남갑사 주머니에는 오랜만에 돈푼이 들어 즈벅이고 광지보에서 나온 은장두에 바늘집에 원앙에 바둑에 번들번들하는 놀이개는 스르럭 스르럭 소리가 나고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오면 약물터엔 사람들이 백제일치듯 하였는데 본갓집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 반가워하고 깨죽이며 문주며 섭가락 앞에 송구떡을 사서 권하거니 먹거니 하고 그러다는 백중물을 내는 소내기를 한뿍 맞고 호주를 하니 젖어서 달아나는데 이번에는 꿈에도 못 있는 본갓집에 가는 것이다. 본갓집을 가면서도 7월 금음 초가을을 할 때까지 평안하니 집살이를 할 것을 생각하고 애끼는 옷을 다 적시어도 비는 시원만 하다고 생각한다. 성인부 42번 임수연 잠꼬대 한용운 사랑이라는 것은 다 무엇이냐?
진정한 사람에게는 눈물도 없고 웃음도 없는 것이다. 사랑의 뒤움박을 발길로 차서 깨뜨려버리고 눈물과 웃음을 티끌 속에 합장하여라. 이지와 감정을 두드려 깨쳐서 가루를 만들어버려라. 그리고 허무의 절정에 올라가서 어지럽게 춤추고 미치게 노래하여라. 그러고 애인과 악마를 똑같이 술을 먹여라. 그러고 천치가 되든지 미치광이가 되든지 산송장이 되든지 하여버려라. 그래, 너는 죽어도 사랑이라는 것은 버릴 수가 없단 말이냐? 그렇거든 사랑의 꽁무니에 도롱테를 달아라. 그래서 내 멋대로 끌고 돌아다니다가 쉬고 싶으거든 쉬고 자고 싶으거든 자고 살고 싶으거든 살고 죽고 싶으거든 죽어라. 사랑의 발바닥에 말목을 쳐놓고 붙들고 서서 엉엉 우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 세상에는 이마박에다 님이라고 새기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연애는 절대 자유요, 종교는 유동요, 결혼식장은 임간이다. 나는 잠결에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아, 혹성같이 빛나는 님의 미소는 흑암의 광선에서 채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잠의 나라에서 몸부림치던 사랑의 눈물은 어느덧 베개를 적셨습니다. 용서하셔요, 님이여. 아무리 잠이 지은 허물이라도 님이 벌을 주신다면 그 벌을, 잠을 주기는 싫습니다. 성인부 46번 정다교. 꽃등, 복효근, 윗집 호박덩굴이 한 가닥 슬쩍 담을 넘는다. 오늘 아침은 호박꽃을 하나 달고서 내 집을 기웃거린다. 저기에 호박이 열리면 그 호박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탁구공만 했던 것이 주먹만하게 자라면 전을 부쳐 먹을까? 애호박을 채 썰어 호박나물 무침을 해서 먹을까? 야들야들 입에 살살 녹는 그 맛, 된장찌개에 넣어 먹어도 좋겠지? 그러다가 안반짝만하게 자라서 누렇게 청둥호박이 되면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껍질 벗겨내고 호박죽을 끓여 먹어도 좋겠다. 윗집에도 한양푼 가득 가져다 드리며 이참 저참 사연을 얘기하면 담 넘어간 호박이 없어진 걸 안 윗집 안주인은 화를 낼까? 종주먹을 들이댈까?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할까? 잘했다고 칭찬을 할까? 호박죽 맛나게 드실까? 별하별 상상을 다하며 멀리서만 보다가 다시 들여다보니 어라? 숲꽃이네. 호박꽃 한 송이에 감옥까지 갈 뻔했다. 호박꽃도 꽃이냐 하는데
혹 아시는지? 호박꽃에도 향기가 있다는 걸. 꽃 하나가 밝히는 환한 마음의 길도 있다는 걸. 성인부 49번 정지인. 상처가 더 꽃이다. 유한진. 어린 매화 나무는 꽃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100년 못된 사람이 매화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랴마는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성인부 51번 조현주. 고구마 몸을 열다. 이진여. 종이봉지에 담긴 고구마 몇 개. 구석진 응달에서 찬바람을 맞고 있었다. 잠시 눈길을 그쪽으로 보내자. 그들은 빗장을 풀고 모두 제 몸을 열어주었다. 그 몸 안에서 은밀히 감춰진 것들. 부드러운 흙가슴으로 젖을 빨게 해주던 돼지가 내뿜는 싱그러운 숨과 세월의 부르튼 손으로 황토를 헤집어 가던 늙은 농부의 호미질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다. 그곳에선 한여름 땡볕을 막아주던 넝쿨들의 사랑과 여기저기 먹이를 찾아 밭을 파헤친
멧돼지들의 발자국 흔적도 잿빛으로 묻어나왔다. 흑투성이 고구마에 겹겹이 숨어 있는 이 놀랍고 신비한 비밀들. 제 몸이 닫혀 있을 때는 그것들은 분명 하나의 뿌리였지만 제 몸을 활짝 열어줄 때는 그 뿌리에서 생의 울림이 가득 쏟아져 나왔다.